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 교육청 출입기자단의 질문들을 수합을 해서 총 5개의 사전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날 일 안에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교육감 답변 기준을 채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 교육감님 사과 입장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교사가 방학 중 받는 월급을 무노동 유임금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사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이왕 기자분들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학교의 공무직 분들, 비정규직 분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렇게 학교가 연기된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방중 비근무 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항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인데 학교에 근무를 못 한다고 월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학교가 말하자면 근무를 안 해서 못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만 해결해 드리고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제가 내내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은 원래 저한테 항변하는 표현인데 제가 댓글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자분들이 지적하셔서 이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페이스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또 선생님들의 이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의 헌신, 희생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되는 발언이 나온 배경인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개학 연기 시 대책은 구상해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예, 아마 이 점은 이제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러니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1차 들었고요. 이번 추경안은 아마도 3월 23일 개학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에 그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그러한 논란도 있는데요. 그러한 마당에 교육 공무직이라든지 방과 후 강사라든지 또 보결 강사 등 특히 또 그 각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강사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 문제까지도 추경안을 최종 제출하실 때에 한 번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위원 전원이 다 함께 같은 생각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심지어는 의장님도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난 3주간의 기간에 공무직 특별히 이제 방중 비근무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공무직 문제는 지금 17개 시도가 공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공통의 기준점을 만들고 약간 부분적인 지역별 17개 시도별 자율성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주간에는 별도로 저희 서울로 치면 290일의 근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방학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 지불을 않는다는 17개 시도의 공통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랐고요. 따랐기 때문에 실제 일부 저희가 선지급을 해서 3월 중 원래 받기로 예정된 월급을 선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원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지금 요청이 있고 또 사회적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연기가 추가로 된다면 이번에는 저는 지난 3주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법제도나 의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스크 수급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당 3세트, 여분까지 하면 4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면 마스크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하며 방역 마스크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마스크를 받게 되는지, 계약 이후인지에 대한 질문. 예. 사실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그 미래 세대 학생의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도 마스크 조달 문제, 공급 문제, 생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역교육청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듣기로 강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KN80 마스크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지역청 같은 경우는 지역의 마스크 생산업체와 직접 관계를 맺어서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각계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서울에서 마침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면 마스크 긴급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터나 이 기준은 KF80에 준하는 필터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전제 위에서 저희가 서울 학생 전체에 대해서 비축분까지 4개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무상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단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당시와 지금 이 주초의 상황은 계약이 연기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약이 연기된다면 또 1, 2주에 추가 여유 기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장착되는 필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뭐 면 마스크의 일부는 KF 마스크가 조달이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에서 KF94에서 KF80으로 기준점을 좀 낮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방침이 된다면 KF80 필터는 상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왕 필터형 면 마스크를 생각하는 마당에, 특별히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이렇게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지속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만난 전문가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면 일회용 마스크를 말하자면 수백 개 혹은 1000만 개를 매일 소각해야 되고, 이건 또 다른 또 공기 오염을 낳고 또 미세먼지 마스크를 역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희는 좀 환경적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면 마스크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청이 긴급 추경을 편성해 마스크를 공급할 정도로 학교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인데, 불과 보름 전 학교 마스크 수거에는 동의를 해서 직접 교장들에게 마스크를 수거해 달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건 백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요. 예,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우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긴급 요청에 의한 학교 마스크 수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보름 전에 긴급하게 주말을 통해서 긴급 요청을 해온 사항이고, 당시에 국가적인 사항은 마스크를 당장 활용하기에는 학교가 방학 기간, 휴업 기간 중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국가적 위기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한 사항이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긴박한 주말 기간 동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소 혼란이 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약 한 30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수거되었고, 해서 그것을 이제 국가의 수급 기관이 이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출을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마스크 대란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한 차원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에 그 당시에 반출된 30만 장의 그 마스크 중 한 12만 장, 13만 장에 대한 그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일단은 그 판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지난 주말을 통해서 다시 반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가 보관되어 있던 마스크를 저희들이 보니 이제 오래되어 있는 것들, 또 그 식약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것들, 이런 이제 불량한 제품에 대한 이제 분류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1차적으로 새롭게 온 마스크 13만 장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반환을 2차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나머지 그 마스크에 대해서 보관해왔던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수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또 새로운 마스크를 보완해서 이번 주까지 학교로 배송할 예정이고, 추가로 불량 제품으로 인해서 제외됐던 수량은 저희들이 차후에도 수량을 확보를 해서 학교에 다시 또 긴급하게 공급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코로나19 후속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